BTS가 4년 만에 라스베이거스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독립음악 매체 컨시퀀스가 그 무대를 직접 보고 다음날 칼럼을 썼습니다. K-팝 팬 사이트가 아닙니다. 북미 음악 비평 커뮤니티에서 피치포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매체가 한 줄도 사정 보지 않고 BTS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미국 음악 매체 컨시퀀스가 BTS 라스베이거스 공연을 리뷰한 칼럼을 보시겠습니다. 저자는 비평가 크리스틴 테리스, 2026년 5월 25일 게재됩니다. 원문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BTS는 그룹 역사상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아리랑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알레지언트 스타디움에서 4회 연속 매진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 라스베이거스 공연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컴백 앨범 아리랑을 앞세운 2년간의 대규모 투어의 일부다. 4일간의 공연 일정은 토요일에 막을 올렸으며 주말 2번의 공연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다. K-팝 역사상 최대 스타디움 투어, 컨시퀀스 비평가가 칼럼 첫 문장에서 꺼낸 말입니다. 라스베이거스만 4회 연속 매진, 알레지언트 스타디움 수용 인원이 6만 5천 명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단 한 도시에서만 약 26만 명이 BTS 앞에 줄을 섰다는 뜻입니다. 전체 투어는 79회, 34개 지역, 비교군을 잡겠습니다. K-팝 스타디움 투어의 이전 최대 기록은 BTS 자신의 2022년 퍼미션 투 댄스 투어였습니다. BTS가 자기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K-팝 아티스트가 스타디움 투어를 한다는 개념 자체를 업계가 다시 써야 했습니다. 이 앨범은 발매 첫날에만 약 400만 장이 판매되어 BTS 자신이 보유하던 이전 첫 주 판매 기록을 일주일이 아닌 단 하루 만에 경신했다. 또한 스포티파이에서 첫 24시간 동안 1억 1천만 회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K-팝 역사상 단일 플랫폼 최다 스트리밍이라는 신기록을 수립했다. 400만 장, 단 하루, 비교 대상을 잡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미드나이츠가 2022년 발매 첫 주에 기록한 판매량이 약 140만 장입니다. 그해 미국 음악 시장 첫 주 최다 판매 기록이었습니다. 미국 팝의 정점이 일주일에 팔린 숫자를 BTS는 24시간 만에 3배 가까이 넘겼습니다. 스포티파이 1억 1천만 스트리밍은 K-팝 전체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24시간 기록입니다. 심지어 군 복무 4년의 공백의 기대감을 억누른 게 아니라 폭발을 예약해놓은 뇌관이었던 겁니다. BTS가 음악 판매의 단위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360도 회전 무대 중앙에는 거의 브루탈리즘에 가까운 형태의 대형 스크린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무대 세트는 경복궁 경회로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무대와 조명 디자인 곳곳에 녹아있는 수많은 한국 전통 요소 중 하나다. 공연에는 전통 국악 인트로와 인터루드가 배치됐고 태극 문양에 대한 정교한 오마주와 함께 경복궁 경회로 양식에서 착안한 360도 정자 형태의 설치물이 무대를 완성했다. 경복궁 경회로는 조선 왕조가 외국 사신을 접견하고 국가연회를 열던 장소입니다. 조선의 외교 무대였습니다. 그 건축 양식이 2026년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 한복판에 세워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짚겠습니다. 비욘세 2023년 르네상스 투어는 미국 흑인 문화와 클럽 씬을 무대 언어로 삼았습니다. 자기 문화를 정면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입니다. BTS도 그 방식을 택했습니다. 서양 관객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경복궁을 세웠습니다. 조선의 외교 공간이 미국 최대 스타디움에서 다시 외교 무대가 된 겁니다. 대형 스크린은 단순히 좌석 수를 늘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관객이 시야 방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BTS는 이번 투어에서 그들이 익히 알려진 정교한 군무보다 더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 즉흥성이 살아있는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다. 약 25명의 백댄서들은 남녀 동수로 그리고 한국인과 미국인이 균등하게 구성되어 마치 고대 그리스 비극의 코러스처럼 각 곡의 주제를 몸으로 강화했다. K-팝이 전 세계를 정복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정밀 군무였습니다. BTS가 그 무기를 이번 투어에서 내려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정상에 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백댄서 25명, 한국인과 미국인 각 절반. 이 구성이 심상치 않습니다. 글로벌 투어에서 한국인 댄서 비율을 절반으로 고정한다는 건 한국의 몸이 이 무대 위에서 절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선언입니다. BTS는 공연 철학 자체로 세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봐. 이 비트는 훌리건으로 달려. 우리가 튀어나왔어. 또 미칠 거야. RM이 검은 가죽 의상을 멋지게 소화하며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한 채 뱉어낸 랩 라인이다. 오프닝 트랙 훌리건은 엘 긴초가 일부 프로덕션에 참여한 곡으로
밝고 원색적이었던 퍼미션 투 댄스 투어의 미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한층 어두운 스타일링과 새로운 예술적 방향성을 선언한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 5만 명 앞에서 그걸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RM이 그 순간을 만들어냈고 컨시퀀스 비평가는 그 장면을 칼럼에 콕 집어 기록했습니다. 2022년 퍼미션 투 댄스 투어는 팬에게 손을 내미는 공연이었습니다. 이번 훌리건은 달랐습니다. BTS가 4년 만에 무대로 돌아와 첫 곡에서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다르다. 미국 비평가가 그 선언의 무게를 가장 먼저 받아 적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한 멤버가 한국 전통 큰절의 자세 머리를 최대한 낮추고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무릎을 꿇는 를 취했다. BTS의 지난 라스베이거스 공연으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모든 것이 바뀌었으면서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큰절은 한국에서 가장 격식 높은 경의의 표현입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최대한 낮추는 이 절을 수천 명의 미국 관중 앞에서 올렸습니다. 서양 공연의 커튼콜은 허리를 굽히는 보호입니다. 경의의 차원이 다릅니다. 오페라 극장에서 소프라노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장면은 서구 공연 역사에 없습니다. BTS는 4년 전 그 자리에서도 큰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26년 미국 비평가가 그 장면을 칼럼의 중심축으로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 전통 예법이 미국 음악 비평의 언어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BTS의 그룹 활동 공백 기간 동안에도 사전 녹화 콘텐츠와 솔로 음반 및 투어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팬덤의 성장을 유지했다. 5월 24일 일요일 공연에서는 여전히 여성과 다양한 연령대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은 남성 팬과 어린이 관객이 자리를 함께했다. 군 복무 4년 공백이 팬덤을 갉아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틀렸습니다. 미국 비평가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건 반대였습니다. 남성 팬이 늘었습니다. 어린이 관객이 늘었습니다. 비틀스는 1966년 마지막 투어를 끝낸 뒤 팬덤이 분화하고 점차 축소됐습니다. BTS의 4년은 달랐습니다. 공백이 팬베이스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다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컨시퀀스가 칼럼 제목으로 채택한 문장이 바로 BTS가 무대에서 외친 한마디입니다. 베가스는 이제 우리 것. 미국 매체 스스로가 라스베이거스를 BTS의 도시로 공식화한 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독립음악 매체 컨시퀀스가 2026년 BTS의 라스베이거스 공연을 보고 쓴 칼럼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K-팝 역사상 최대 스타디움 투어, 첫날 400만 장, 스포티파이 1억 1000만 스트리밍, 경복궁 경회로가 얼리전트 스타디움 위에 수천 명의 미국 관중 앞에서 올린 큰절. BTS가 돌아온 방식 자체가 선언이었습니다. 저희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한국 관련 소식 리뷰 유튜버 파이널K입니다. 저희가 리뷰하는 다음 소식도 듣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